애들 키우는데 돈 너무 많이 든다. 특히 또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사교육비 굉장히 부담이 큰데요. 이제 학력의 차이가 아무래도 이제 직업 같은 걸로 연결이 되면서 소득의 차이로 이어지고, 어쨌든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 교육을 열심히 해주고 투자를 해야 자녀가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교육비 지출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아시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 3천에 만 원을 써서 맹모 3천만 원 지교. 맹모 3천만 원. 풍자하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그 어린 자녀를 둔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네. 그 교육비 지출 원칙 꼭 이제 좀 생각해서 하자. 네.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모든 비용이 마찬가지로 좀 예산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쓰다 보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뭐 금액을 딱 정해놓고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다 보면 그래도 어떤 원칙을 가져가는 게 그래도 무리한 지출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금주머니TV 경제적 자유로 가는 추월 차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맞벌이 부부의 자산관리법 명심해야 하는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맞벌이는 자산을 함께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수입과 지출을 함께 통제를 해야지, 소위 말해서 이제 월급적 소득이 발생하면 이제 그 돈이 머무르는. 저희가 솔로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이렇게 다뤄봤는데, 자녀가 생기면 아무래도 지출에 큰 강적이 나타나게 되죠.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이 자녀 교육비의 문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분명한 가이드라인 오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시작하기 전에 금주머니TV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저출생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 애들 키우는데 돈 너무 많이 든다. 이게 한 가지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또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사교육비 굉장히 부담이 큰데요. 네. 또 제 주변에서도 들어보면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내니 안 보내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어떤가요? 일단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학력의 차이가 아무래도 이제 직업 같은 걸로 연결이 되면서 소득의 차이로 이어지고, 또 이게 굳어지다 보니까 뭐 어쨌든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 교육을 열심히 해주고 투자를 해야 자녀가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이제 아무래도 교육비 지출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2022년 기준으로 이제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이 연간 675만 원인데, 소위 이제 요즘 영어 유치원, 더군다나 이제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연간 비용이 연간 평균 1,427만 원, 심한 데는 뭐 3,200만 원 가까이 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학 등록금보다 이제 훨씬 이렇게 비싼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아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3천에 만 원을 써서 맹모 3천만 원 지교. 맹모 3천만 원 지교. 풍자하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영유아 시절부터 이렇게 비싼 사교육을 시키니까 그 대학에다가 대학원까지 생각하면 교육비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통계가 있죠. 네, 제가 이제 7년 전쯤 2017년경에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교육비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자녀 양육비를 이제 통계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대략 자녀 1인당 대학 졸업 때까지 필요한 금액은 한 4억 원 정도? 네, 금액으로는 진짜 엄청난 금액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7년 전 조사한 결과니까 이제 또 지나온 세월, 물가 상승 등 감안하면 지금 가치로 하면 훨씬 높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5억, 한 6억까지도 필요할 걸로 예상은 됩니다. 사실은 이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좀 젊은 부모 세대들한테 자녀를 낳지 않거나 하나만 낳는 상황을 뭐라고 딱히 할 수 없는 좀 그런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 비용은 이제 소득이 많을수록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사교육비 등을 포함한 교육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제 국내 연간 사교육비 총액은 최근 통계로 약 27조 원. 그 다음에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 평균 43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2020년 코로나 때 조금 소폭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녀들은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쵸. 금액은 계속 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은데. 조단위로. 우리나라 이제 평균 가구 소득 기준으로 이제 월 563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녀 1인당
소득의 한 10% 가까운 금액을 좀 사교육비에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녀가 2명이라고 하면 20%를 지출을 해야 되니까 자녀를 교육하는 동안에는 생활비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축에 속하는 네. 그런 항목이고,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보통 본인의 노후 준비를 그것 때문에 좀 뒷전으로 후손으로, 미루는 후손으로 그런 상황이 밀게 되죠. 조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어린 자녀를 둔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네. 그 교육비 지출 원칙 꼭 이제 좀 생각해서 하자. 네.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모든 비용이 마찬가지로 좀 예산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쓰다 보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자녀 교육에 뭐 금액을 딱 정해놓고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다 보면 그래도 어떠한 원칙을 가져가는 게 그래도 무리한 지출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네. 원칙을 좀 정해드리면 네. 일단은 자녀 사교육비 1인당 사교육비와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한 노후 준비 비율을 네. 1대1로 가져가자. 아, 이거 굉장히 예. 좀 큰데. 네. 그래서 이제 자녀 1인당 월 평균 이제 참여 학생 기준으로 한 55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네. 이제 동등한 가치로 본다면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한 노후 준비는 최소한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해야 되네요. 이제 연금과 같은 노후 저축을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월 50만 원을 그 연간 수익률 4%로 이제 운영한다고 가정을 하면 30년간 한 3억 3천만 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침 이제 연금 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600만 원. 네, 그렇죠. 네, 그 마침 절세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기억해 놓으셨다가 뭐 나름의 어떤 원칙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계산을 해봤을 때 학원 네. 하나만 가도 뭐 30만 원, 뭐 2개 가면 뭐 50만 원, 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 50만 원에 나를 위한 연금저축 얼마? 그러면 그게 퍼센테이지가 생각해 보면 결국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네. 이르는 것 같기도 한데 네. 혹시 뭐 다음으로 생각해봐야 할 원칙이 있을까요? 평균적인 가구를 기준으로 이제 본 거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자녀 교육에는 이제 생각보다 뭐 예를 들어서 사립 초등학교에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특목고, 특수 목적 학교, 뭐 이런 데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이제 교육 비용이 좀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대학 가기 전부터 벌써. 네.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하시겠죠. 예를 들면 내 자녀를 이제 특목고에 보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조금씩 따로 이제 저축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활용을 하면 생활비에서 지출이 많은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지출이 확 늘어나는 시기가 됐을 때 네. 그거를 좀 쓸 수 있고 네. 만약에 특목고를 못 가더라도 네. 사교육비의 지출이 있을 때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교육비로. 그러니까 일상적인 나의 소득 활동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교육비로 나가면은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준비도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소홀하게 될 수가 있기 자꾸 때문에. 후손으로 밀리니까. 네,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내가 버는 소득에서 일상적인 그 교육비, 뭐 이제 사교육비를 포함해서 주기적인 교육비는 그런 선에서 10% 선에서 통제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요즘 뭐 자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맞아요. 조금 많이 하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20%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네.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네. 어쨌든 그거 이상 무리하게 네. 교육을 하는 거는 조금은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또 교육비 관련해서 저희가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 좀 생각해야 할 부분 있으면 짚어주시죠. 일단 조금 이제 본인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녀 교육한테 조금 투자를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많이 하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나의 일상 그 소득에서 이제 그걸 지출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소한 한 5년 전부터는 준비를 미리 해두시면 네. 자녀 교육에 이제 목돈이 필요할 때 닥쳐서 지출하는 방법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자녀는 그래도 특목고를 보냈거든요. 그 네네. 특목고를 보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이제 조금 5, 6학년 네. 그때부터 조금 한 4, 5년 동안 네. 따로 저축을 했어요. 보내기 네. 위해서. 이게 목적 접근. 네, 예. 그거를 이제 단순하게 정기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약간 이제 투자 상품을 좀 적절하게 활용해서 네네.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이렇게 투자를 했더니 조금 생각보다는 부담이 적게 들어간 효과를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준비하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리 준비를 하면 내가 투입한 원금 대비 이제 투자 수익을 통해서 이제 목적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감안하고 준비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5년 먼저. 네. 일단 이제 자녀를 저도 키워본 입장에서 자녀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이제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실은 한 번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20년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잘 대처를 하면 그렇게 뭐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과거처럼 어떻게 보면 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성공으로 연결되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시대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요즘은 이제 국가에서 여러 가지 그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아서 실제 아까 이제 뭐 대학 등록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네. 그 실제 등록금은 장학금 등을 지원받으면 실금액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네네. 요즘 그러니까 좋은 제도가 많이 있으니까요. 너무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래도 본인의 이제 경제적인 역량, 그다음에 사전의 준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다. 네. 오늘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 혹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준비해 봐야겠습니다. 사교육비와 노후 준비는 같은 비율로, 그리고 교육비는 수입의 10% 선까지. 마지막으로 큰 교육비 지출은 5년 전부터 미리 준비하자였습니다. 좀 타이트해 보이긴 하지만요. 꼭 노력해서 자녀도 행복하게 기르고 내 노후 준비를 위한 자산도 불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경제적 자유를 찾는 유익한 콘텐츠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